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의 저승사자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에게 저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저승사자는 지금 바이든의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소식은 중앙일보가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오늘 이 바이든에게 더 센 걸림돌이 있다. 오바마 좌절시킨 저승사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조 바이든에게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를 좌절시킨 미치 매커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때에도 저승사자였지만 이제 바이든에게도 저승사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내년 1월 20일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입법기관의 최고의 수장,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상원의 이 원내대표라 하겠습니다. 상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원의 원내대표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 정부는 거의 식물정부가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핵심이 뭡니까? 지금 미국의 법사위원장인 상원의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위원이 이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중국 게이트, 러시아 게이트를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고 있으며 계속해서 언론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언론들도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러시아 게이트, 중국 게이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큰 싸움에서 가장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상원 원내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상원 원내대표인 이 미치 코너렐 상원 원내대표가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지, 왜 바이든의 저승사자로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바이든에게 더 센 걸림돌, 오바마를 좌절시킨 저승사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미 대선 역대 최다 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 첫 발을 떼지도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단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걸림돌이며, 하지만 미 언론이 주목하는 인물은 또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바이든이 승리했던 11월 3일 같은 날 켄터키에서 7선에 성공한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다. 미국의 타임지는 18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 여러 의제를 내놓았지만 위해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매커널과 타협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 위해 통과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상원의 원내대표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행정명령만 내릴 수 있는 식물정부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오바마를 좌절시킨 미치 매커널 상원 원내대표, 오바마에게 저승사자로 불렸던 미치 매커널 상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바이든에게도 저승사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야기한 타임지는 18일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느냐? 조 바이든이 미치 매커널을 지배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국가 위료법을 개정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코로나19 구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야심찬 입법안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지만 미치 매커널이란 아주 익숙하면서도 거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미치 매커널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난적으로 떠오른 건 상원 다수당 지도자가 가진 힘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내각의 인준과 통상, 협정, 조약, 체결, 승인,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상원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다수당의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다. 미치 매커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저승사자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을 붙잡았다. 계속해서 타임지는 11월 3일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오는 1월 조지아주 결선 투표 2석 중에 한 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 조지아주의 현직 상원은 모두 공화당 위원으로 결국 공화당 상원 다수당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상원에선 법률상 현직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고 전통적으로 다수당 최다선 위원이 임시의장을 맡는다며, 하지만 실제로 상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이다. 헌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다수당 원내대표는 상정할 법안을 정하고 법안 처리 일정을 짜왔다. 조 바이든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미치 매커널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바마와 똑같은 악몽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이 타임지도 좌파 매체입니다. 좌파 매체. 그러니까 좌파 매체들 이제 슬슬 이 오바마의 악몽이 조 바이든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타임지는 미치 매커널 파워는 고위공무원, 연방법원 판사 인준도 사실상 상원 다수당, 그 지도자, 그의 손에 달려있다. 당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법안의 상정과 인준 절차 등 상원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통솔하게 되는 것이다. 매커널은 1985년부터 상원위원만 내리 36년을 지냈다. 2007년에는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를, 이어 2015년부터는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미치 매커널 원내대표는 그만큼 정치적 수일기가 매우 밝다는 평가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기민한 정치가, 싸움의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 전문지 폴리티커는 매커널의 강점은 공화당 상원 위원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며, 매커널에게는 강하지만 매우 여유스러운 마력 같은 끈질김이 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에서 가장 기민한 정치가, 노련한 정치가란 이야기죠. 그리고 싸움의 달인. 거기다가 아주 여유스러운 표정의 마력 같은 끈질김, 리더십도 상당해서 미국의 상원 공화당 위원들이 그를 상당히 믿고 따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임지는 또 매커널은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화당의 집권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는 특정 여론이나 자신을 악마로 묘사하는 기자회견 등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매커널은 2015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견제했으며 2016년 뉴욕 타임지는 미치 매커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저승사자로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다.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연방 판사 임명도 가로막았다. 그 결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당시 연방 판사 공석은 108개로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최다였다.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토니 스켈라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고, 당시에 이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딱 임명한 이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할 때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이 대법관이 2016년 2월에 이 사망을 하자 그 해에 3월 오바마가 임명을 한 메리 가랜드 대법관 후보자 후임으로 지명했을 때가 이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의 기질이 더욱 발휘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맥코널은 대통령이 지명할 권한이 있듯이 상원은 동의를 제공하거나 유보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번에는 권리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사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후보자 인준에는 찬성했으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맥코널은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낸시 펠러시 하원 의장과는 앙숙이다. 펠러시 맥코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낸시 펠러시가 얼마나 좀 사이코틱합니까? 자, 이 앙숙인 본질이 무엇이냐? 하원에서 통과한 이 민주당의 법안이 번번이 상원에서 가로막히자 펠러시는 이 미치 맥코널을 저승사자로 상원을 폐기장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쯤 되면은 이 조 바이든의 저승사자가 누군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모든 것을 붙잡아 맸던, 그래서 스스로가 오바마가 꼼짝 못했던 미치 맥코널 위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맥코널 위원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발언들이 굵직굵직하지요. 정치 전문지 폴리티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지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폴리티커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 선거 조작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이 상원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다 돕겠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그 애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모든 합법적 표가 개표될 때까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얼마 전에도 이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11월 17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공화당 대통령 관계없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백악관 입주자에 관계없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되며 공화당에 있는 이 헌터 바이든 수사에 우리 상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또한 상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게이트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조 바이든의 저승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을 때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다는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치 맥코널 상원의원을 정치적인 스승,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쯤 되면은 이제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의 서슬푸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의 저승사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